여보, 이제 우리 그냥 산속 들어가 살까? 그 말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랍 속 시계를 내려놓은 지도 벌써 1년. 매일 아침 눈 뜨면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런 생각만 하며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 커피나 한 잔 내려 마시며 조용히 살아보자고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1300평 땅, 직접 지은 황토집 한 채와 조그마한 2층짜리 치유 카페. 아내와 나 단둘이 손으로 지은 집이었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SNS에 우리 집 사진이 올라오고 커피 향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저는 정말 이제야 인생이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조용했던 산골짜기 한 켠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삼켜버릴지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류 가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그날, 김재우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62살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기념품들을 바라보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꽤 두둑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어도 하루가 길기만 했죠. 아내 순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는 바쁘다고 투덜대던 남편이 이제는 시간이 남아돈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여보, 그냥 산에 들어가 살아보면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김재우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산속 이야기를 하다니 말이죠. 산에서요? 우리가요? 하지만 순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시골로 많이 이사를 간대요. 카페도 하고 농사도 짓고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이는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전원 생활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사진들, 직접 지은 황토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보며 마음이 끌렸던 거죠. 김재우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도시 생활이 익숙한데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자니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무엇보다 퇴직 후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요. 순이의 단호한 대답에 김재우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인터넷을 뒤지며 강원도 산골 마을의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부동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찾은 곳이 바로 횡성군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300평의 넓은 대지에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죠. 가격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충분했어요. 직접 현장을 보러 갔을 때 두 사람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기네요, 여보. 바로 여기요. 순이가 손을 뻗으며 가리킨 곳은 완만한 경사면의 자리한 터였어요.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렀습니다. 새소리와 물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죠. 그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자금으로 땅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김재우는 젊을 때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덕분에 직접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황토와 나무를 주재료로 한 전통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죠. 공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상당 부분을 직접 해야 했거든요. 김재우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삽질을 하고 나무를 다듬었어요.
순이도 황토를 반죽하고 벽을 바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습니다.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순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카페도 해봐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혼자만 누리기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 한쪽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도 김재우가 직접 깎아서 만들었어요.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황토집과 그 안에 자리한 치유 카페. 김재우와 순이는 손을 맞잡고 자신들이 만든 집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여보. 순이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김재우도 벅차올랐어요. 퇴직 후 허전했던 마음이 어느새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수 지은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때만 해도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마지막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김재우와 순이는 드디어 카페 문을 열었어요. 산속 치유 카페라는 간판을 걸고 첫 손님을 기다렸죠. 하지만 사흘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한적함이 이렇게 적막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사람이 올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재우도 마음이 초조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집을 짓느라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퇴직금의 대부분을 쏟아 넣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까지 받았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부부였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인가요? 손님들의 말에 김재우와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명하다니 아직 개업한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며칠 전 등산객 한 분이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눈 덮인 황토집과 아늑한 카페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사장님, 여기 정말 운치 있네요. 커피 냄새도 너무 좋고요. 순이가 직접 볶은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신 손님들은 연신 감탄했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놀랍네요. 김재우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테이블과 의자, 황토벽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첫 손님들이 돌아간 후 소셜미디어에는 더 많은 후기가 올라왔어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우와 순이는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주일 후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분당에서, 심지어 부산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주말이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였죠. 사장님, 여기 어떻게 찾았어요? 손님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기뻤어요. 대출 상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순이는 매일 새벽부터 원두를 볶고 차를 우렸어요. 김재우는 손님 접대와 청소를 담당했죠. 두 사람 모두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 무료했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순이가 말했어요. 김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매출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월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로그 댓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사장님, 정확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으로 찾기가 어려워서요.
따라가고 싶네요. 김재우는 친절하게 상세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길 찾기 어려운 손님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요. 그 댓글을 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위치를 물어봤고 김재우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답변해줬습니다. 심지어 근처 랜드마크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손님들이 헤매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씩 카페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생각했습니다. 산골에도 카페 붐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후 직접 확인해 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힐링 치유 카페, 산속 힐링 카페, 치유 이숲 카페, 이름부터가 비슷했어요. 인테리어도 황토와 나무를 주재료로 한 것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간판 디자인까지 유사했어요. 김재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콘셉트가 그대로 복사된 느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중 일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였다는 사실이에요. 자본력이 탄탄한 업체들이 산골 마을에 진출한 거였죠. 김재우와 순이가 개척한 틈새 시장을 노린 거였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가 길을 너무 자세히 알려준 게 아닐까요? 순이의 말에 김재우도 깨달았어요. 선의로 알려준 위치 정보가 경쟁 업체들에게도 전해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 사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시작한 거였죠. 손님들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치유 카페 맞나요? 아니요, 저희는 산속 치유 카페인데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원조와 복제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설상가상으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지인들이 너무 시끄럽다, 차량 통행량이 갑자기 늘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자체에 쏟아졌어요. 결국 지자체는 진입로 확장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김재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찾은 조용한 낙원이 어느새 치열한 경쟁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는 걸 말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전원 생활이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김재우와 순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카페 간판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어느새 10개가 넘는 카페들이 들어섰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옆 구역에 들어선 힐링 치유 카페였습니다. 여기 힐링 치유 카페 맞죠? 어느 날 오후 중년 여성 손님이 물어봤어요. 김재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산속 치유 카페인데요. 그럼 힐링 치유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왔거든요. 손님은 헷갈린 채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손님들은 비슷한 이름의 카페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손님들이 다른 카페에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였습니다. 아까 그 카페 가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맛있는 곳이군요. 순이는 속상했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걸 다른 곳에서 흉내만 내니까 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김재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개척한 콘셉트를 남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억울한데 품질까지 떨어뜨려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체인점이었어요. 바로 아래쪽에 들어선 치유이숲 카페는 대형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주차장과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어요. 직원도 여러 명 두고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케팅이 체계적이었어요. 여보, 우리보다 시설이 훨씬 좋네요.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실제로 그 카페는 김재우와 순이의 소박한 카페와는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좌석도 많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았어요. 큰 도로변에 있어서
찾기도 쉬웠거든요.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주말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산한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처음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큰 카페로 가버렸어요. 단골 손님들만이 여전히 김재우와 순이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분위기도 험악해졌어요. 원래 조용했던 산골 마을에 갑자기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주차 때문에 농사일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어요.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 처음엔 좋게 봤는데 이제 너무 심각해졌어요.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졌잖아요. 이장의 말에 김재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였으니까요. 지자체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입로 확장은 절대 불가라는 통보와 함께 신규 카페 허가도 당분간 중단한다고 했어요. 소음 및 교통 관련 단속도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조치였지만 기존 카페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어요. 우리가 괜히 이런 일을 시작한 걸까요? 순이가 우울하게 물었어요. 김재우도 답답했습니다. 처음 카페를 열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매일이 걱정의 연속이었거든요. 매출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김재우는 차별화 전략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보, 우리만의 특별함을 더 살려봐요. 순이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진짜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두 사람은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순이는 직접 재배한 허브로 차를 만들었고 김재우는 손님들에게 집과 카페를 짓는 과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황토벽의 따뜻함, 직접 깎은 나무 가구의 정성, 이런 것들이 대형 체인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편의성과 규모에서는 대형 카페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젊은 손님들은 특히 큰 카페를 선호했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메뉴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주차하기 편하다는 이유였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들이 원조인데 참 안타깝네요. 여기가 훨씬 진짜 같은데 말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글펐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슬펐거든요. 여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휴가철이라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그들 대부분은 큰 카페로 갔습니다. 김재우와 순이의 작은 카페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매출도 개업 초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이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김재우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철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큰 카페로 향했어요. 김재우와 순이는 자신들이 만든 조용한 낙원이 어느새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김재우와 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여보,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하자. 순이가 김재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경쟁 카페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자신들만의 진정성만은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정성을 쏟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원두를 볶았습니다. 원두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최상의 상태만 골라냈어요. 김재우는 매일 카페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황토벽도 정기적으로 손질하고 나무 가구에는 천연 오일을 발라 윤기를 냈어요.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몇몇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다른 곳은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는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정말 가라앉아요. 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단골인 이 사모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김재우와 순이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박 할아버지라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그 꿈을 여기서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촉촉이 맺힌 눈물을 보며 순이도 울컥했어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월 300만 원 정도는 나왔어요.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요. 김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단골 손님들만 있어도 충분해요. 실제로 단골 손님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분들 덕분에 카페가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분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눈 덮인 황토집의 모습이 더욱 운치 있어 보였거든요. 몇몇 손님들은 겨울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라며 감탄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도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많았고 눈도 자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진입로가 얼어붙어서 위험했어요. 여보, 오늘은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어느 추운 겨울날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폭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이 무릎까지 쌓이면 진입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제설 작업도 큰 도로 위주로만 이루어졌고 카페까지 올라오는 작은 길은 며칠씩 방치됐습니다. 그런 날이면 배달도 끊기고 손님 발길도 완전히 끊겼어요. 우리가 너무 깊숙한 산속에 들어온 건 아닐까요? 김재우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이곳의 한적함이 장점이었는데 겨울에는 그것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카페라도 손님들이 올 수 없었거든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넓은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기름값이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카페를 열어놔야 했으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순이의 걱정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만 원도 채 안 나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난방비와 기본 운영비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절망적인 건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겨울이 끝나야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괜히 너무 일찍 기뻐한 거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난로 앞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재우는 대답 대신 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김재우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절망스러웠거든요. 꿈 같았던 전원 생활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난로 불빛에 반짝이는 순이의 눈물을 보며 김재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산속으로 온 건 아니었는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여보, 봄만 되면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김재우가 순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내 앞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척해야 했어요. 김재우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월 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대출 연체가 2달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은행원이 통보했죠. 김재우는 식은땀이 났어요. 겨울 내내 매출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단골 손님 몇 분이 가끔 찾아와 주셨지만 대출 이자 200만 원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비상금도 이미 바닥났고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카페를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순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김재우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정성스럽게 지은 집과 카페를 포기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티면 빚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김재우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어요. 이런 곳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개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카페 매물이 너무 많아서요. 특히 이 지역은 포화 상태라서요. 실제로 마을 곳곳에 매매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김재우와 순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카페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체인점들만 살아남고 작은 개인 카페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견디기 힘드시죠. 중개업자의 말처럼 매물을 내놓아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애초에 카페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견학자들도 이런 이유를 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재우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팔리지도 않는 카페 때문에 빚만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은행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연체금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김재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법적 조치라는 건 결국 강제 경매를 의미했거든요. 여보, 우리 아직 젊지 않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이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경매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서.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며 김재우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유찰, 2차 유찰 경매가 시작됐지만 입찰자가 없었어요. 감정가 3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계속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김재우와 순이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낮아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젠 정말 끝이네요. 순이가 커피 머신을 마지막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기계 하나하나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커피를 내리던 날의 설렘, 첫 손님을 맞던 기쁨, 단골 손님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김재우는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테이블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테이블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이 테이블에 앉아 힐링된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간판을 내리는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산속 치유 카페라고 쓰인 나무 간판을 차에 실으면서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재우도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마당의 잡초도 무성해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정리했던 화단도 이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카페 운영에 여념이 없어 관리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든요. 한때는 낙원 같던 이곳이 이제는 황량해 보였어요. 마침내 경매가 끝났습니다. 감정가 3억 5천만 원이었던 카페가 1억 3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각종 수수료와 미납세금을 제하니 김재우와 순이에게 돌아온 돈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빚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도 잃고 사업도 망하고 빚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트럭에 실린 몇 안 되는 짐들이 초라해 보였어요. 황토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연장들, 카페에서 쓰던 그릇들,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재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도시로 돌아왔어요. 서울의 좁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한 첫날 밤, 김재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들리던 새소리와 바람소리 대신 차량 소음과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꿈 같았던 전원 생활이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김재우와 순이는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좁은 연립주택의 방 한 칸에서 지내는 생활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산속의 넓은 공간에 익숙해진 몸에는 도시의 소음과 매연이 낯설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3억 5천만 원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매달 이자만 1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던 돈도 이미 바닥났고 당장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빚은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김재우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서요. 경력이 맞지 않네요. 어디를 가도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젊을 때는 능력을 인정받았던 김재우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도 소득이 없자 김재우는 절망스러워졌어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는데 한때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인정받던 자신이 이제는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작은 노트 한 권을 건넸어요. 여보, 이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표지에는 산속 치유 카페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해둔 일기장이었어요. 김재우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땅을 계약하던 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우리 땅을 샀다. 여보와 함께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순이의 설렘이 그대로 전해지는 글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첫 콘크리트를 붓던 날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여보가 삽질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그때의 희망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 손님을 맞던 날의 기록도 있었어요. 드디어 첫 손님이 왔다.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싶었다. 그날의 기쁨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단골 손님들과의 따뜻한 추억들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오늘도 오셨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순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의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셨다. 걱정되지만 여보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경쟁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자고 다짐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카페를 정리하던 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로 카페 문을 닫는다. 실패했지만 후회는 없다. 여보와 함께 꿈을 꿔봤던 시간들이 소중했다. 순이의 담담한 문체 속에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노트를 다 읽고 나서 김재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고생이 있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면 어떨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패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마침 구청 벽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 일자리 모집 택배 분류, 환경 정리 등. 김재우는 그 벽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직책은 아니지만 당장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보, 저 일 해볼까요? 김재우가 말했어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한때 과장이었던 남편이 택배 분류 일을 하겠다니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재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이의 말에 김재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구청에 신청했어요. 다행히 나이 제한이 없는 일이라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일당은 5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김재우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한때는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자신이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택배 상자를 나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하는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 일 생각보다 힘드니까 천천히 적응하세요. 동료들의 배려에 김재우는 감사했습니다. 나이와 학력, 과거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순이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카페 일지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산속 작은 카페의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놨습니다. 황토집을 짓던 과정, 카페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실패의 아픔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며칠 후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재우와 순이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김재우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늦잠을 자는 것이 퇴직 후의 작은 낙이었는데 이제는 새벽부터 몸을 움직이는 일상이 되었어요. 택배 분류를 도와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옮기고
주소에 따라 분류하는 일이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 처음엔 자괴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돈독해졌어요. 김 아저씨, 박 아주머니, 이 할아버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소중했어요. 김 형님,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 다녔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늘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단순한 일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택배를 올바른 곳에 분류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여보, 나 요즘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순이의 블로그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는 수백 명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매일 달렸어요. 사모님 글 보고 힘을 얻습니다. 저도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부부의 댓글이었어요. 저희도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사모님 이야기를 읽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순이는 그 댓글을 읽고 뿌듯했어요. 자신들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경험담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편으로는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신 거예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순이는 울컥했어요.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 단골이었던 박 할아버지가 블로그를 찾아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사장님들, 저 박영수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던 손님이에요. 카페가 문 닫은 걸 알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그 따뜻한 커피 맛이 그리워요. 그 댓글을 보고 김재우와 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비록 카페는 없어졌지만 그때의 소중한 인연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박 할아버지께 답글을 남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가 오시던 토요일 오후를 잊을 수 없어요. 비록 카페는 없어졌지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 시간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담긴 답글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김재우와 순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김재우는 택배 일에 점점 익숙해졌고 순이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김재우는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복잡한 업무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없이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보, 나 이 일 계속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김재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실제로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택배 일을 하던 김재우에게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매일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그 말에 김재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특별히 무거운 택배가 많았는데 다들 도와줘서 금세 끝났어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김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지만 그건 역시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산속의 넓은 집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김재우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택배 분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아침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었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움직이면서 근육이 생겼고 얼굴색도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스트레스 없이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순이의 블로그는 이제 작은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독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패 후기지만 정말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감사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매일 달렸어요. 어느 날은 지방에서 직접 찾아온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블로그 독자예요.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순이는 정성스럽게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실패의 아픔도 교훈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순이의 조언에 그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블로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글이 책이 될 수 있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정말 책을 내도 될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재우는 격려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이는 생평 처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책 제목은 산속 작은 카페의 꿈과 현실이었습니다. 순이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원고를 다듬었어요.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실패 후의 회복 과정과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썼어요.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서점에서도 잘 팔렸고 온라인 서점 리뷰도 좋았어요.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 위로가 되는 책 꿈을 포기하지 않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책 이런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인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지만 김재우의 택배일 수입과 합치면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기뻤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살아있네요.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좁은 연립주택에 부엌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익숙해진 도자기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산속 낙원은 사라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었어요. 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김재우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순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었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것들이 있었어요. 진정한 소중함을 깨달았고 단순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죠. 순이의 책에 독자들이 보낸 편지도 계속 도착했어요. 저도 사업에 실패했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책을 선물 드렸더니 좋아하셨어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두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택배 일을 하던 김재우에게 한 젊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저씨, 제 아내가 아저씨 부인 책 읽었대요.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김재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치유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산속 카페에서 추구했던 치유는 공간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치유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치유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저희 이야기를 한 번쯤 기억해 주세요.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실패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김재우와 순이는 지금도 서울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재우는 여전히 새벽부터 택배 일을 하고 순이는 블로그와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산속에 넓은 집은 없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동반자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오늘도 순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김재우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게요. 우리 참 행복해요.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은퇴 후 전원생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